스코어에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라고 합니다. 이 아미노산 스코어 100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식물성 단백질로 보충을 섭취를 통해서 충분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 식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도 있겠죠. 그럼 왜 동물성 단백질은 제가 굳이 권해드리지 않을까요? 한번 써보실까요? 이것도 채팅창에. 왜 굳이 동물성 단백질은 제가 강조하지 않을까요? 항생제, 알러지 발생, 그리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 이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어, 이 제품을, 뭐라 해야 될까? 100점 이상인 경우는, 100점인 경우가 있어요. 100점인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경우가 있는데, 이상인 경우는 되게 좋은 단백질이죠, 한마디로. 근데 안 되는 게 문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익보다 해가 많아요. 지방, 글리세린, 흡수율. 너무 전문적인 얘기가 많이 나요. 맞아요. 흡수율이 낮은 지방, 맞아요. 흡수율이 낮은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가장 조금 그런 건 뭐냐면, 어, 독성이 나옵니다. 왜? 왜? 동물성 단백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건데요. 동물한테서 섭취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독성이 나와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고기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뭔가 챙겨 먹을 수가 없어요. 질리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뭔가 섭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음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약물 항생제, 맞아요.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방이 문제. 키 크려고 이제 단백질을 먹는데 갑자기 살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령에 따른 단백질 검정량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꼭 캡처하시든지 찍어 놓든지 하셔서 연령별로 섭취량이 다르니까 요거에 따라서 꼭 연령별로 권장 섭취량에 맞게끔 섭취해 주셔라. 라고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요거 기억해 주셨다가, 어, 꼭 권장 섭취량까지 자녀분들에게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당구장 표시로 있죠.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뭘로 섭취해야 된다고요? 식품으로만 섭취해야 가능한 겁니다. 음식으로 섭취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대체하라고요? 식품으로 드셔야 꾸준하게 드실 수 있어요. 오늘, 내일 한 번씩은 뭐 이렇게 섭취를 할 수 있지만 이 식품이 아니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꾸준하게 섭취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식품으로 섭취를 하셔야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꾸준하게 섭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퀴즈가 나왔습니다. 퀴즈 첫 번째입니다. 잘 먹으면 잘 먹을수록 키가 클까요? OX로 한번 해볼까요? 잘 먹으면 잘 먹을수록 키가 크다. 클까? 이건 너무 쉽죠? 음, 맞아요. 여기도 함정이 존재하지만 잘 큽니다. 하지만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다.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럼 한 가지를 뭐 한두 가지를 잃을 수 있어요. 살이 너무 쪄버릴 수 있어. 그리고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O이기도 하고 X이기도 하는데 우선은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할 때는 O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먹으면 잘 먹을수록 키가 크는 건 사실이에요. 음. 그리고 아이가 단백질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잘 소화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음, 양을 줄여서 나눠서 먹인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나눠서 먹는 게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식품으로 간단하게 섭취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간단하게. 그래서 심지어 저도 사실은 제가 뭐 이제 리더님들은 이제 아메이에 소속된 리더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아메이의 업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강사기도 하고 물리치료사인데, 요걸 한번 제가 실제로 먹고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초만. 네, 저도 이거를 먹고 있어요. 저도 이거를 실제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미노산 스코어 100에 다 이게 함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미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부터 제가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장점은요. 너무 간편해요. 전 이걸 아침, 저녁으로 먹거든요.
그래서 물에 타서 저는 먹어요, 그냥. 그리고 아이들한테 먹이기가 너무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권장 섭취량을 해결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필수템, 한 아이템. 전 요 단백질. 전 제가 이걸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물론 다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이미 거의 다 먹었어요. 너무 많이 퍼먹다 보니까. 벌써 몇 송째 먹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꼭 요걸로 좀 잘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괜히 제가 이게 뭐 이게 그, 판매하는 사람 같지만, 어쨌든 이게 전 너무 좋아서 사실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어린이는 몇 세부터 먹을까? 뭐, 섭취가 가능한 나이,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뭐, 어려도 괜찮아요. 어려도 아이가 거부감이 없으면 계속 먹어도 됩니다. 어릴 때부터 먹을 수 있어요. 네. 물을 같이 타서 먹어도 됩니다.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물로만 먹어요. 그냥 물에 섭취해서 간단하게 계속 먹어요. 간단하게 먹어야지 계속 꾸준히 섭취할 수 있더라고요. 계속 무언가가 첨가되면은 그것도 좋지만 이제 준비해 주시는 사람도 좀 번거로울 수 있고 아이들도 맞아요. 저도 바나나랑 같이 갈아서 먹고 뭔가 곡물류가 있으면 전 같이 먹는 편입니다. 음.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되게 재미있는 논문인데요. 이런 논문이 있어요. 국가 소득 수준 차이에 따른 키 성장률이에요. 어떨까요? 어, 그 잘 사는 나라는 잘 먹이겠죠. 환경적인 요인이 키 성장이 되게 큰 퍼센트를 차지하잖아요. 그렇다면 국가 소득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라는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다릅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비례합니다. 키가 커요. 못 살면 못 살수록 키가 작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영양결핍이 적고 유아기 질병이 적은 곳에서 평균 키가 커요. 평균 키가. 그리고 국가 수도는 수주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리더님들이 돈을 열심히 버셔야 돼요. 꼭 아메이로 다 저는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아이가 크대요. 이게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어,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죠.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키가 크겠죠. 그럼 몇 센치 큰 줄 아십니까? 몇 센치 클까요? 바로 13cm입니다. 13cm. 너무 크죠? 너무 차이가 크죠? 사실. 13cm면 거의 손바닥 한 뼘, 뭐, 이렇게, 이거보다 더,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잘 먹어야 잘 큰다는 건 너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우리 리더님들 돈 많이 버시고, 저도 열심히 벌고, 저도 이제 작년에 결혼을 해서 벌써 이제 아이가 제 아내 뱃속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먹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환경적인 요인을 정말 잘 갖춰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키 성장은 무슨 요인이 중요하다? 환경적인 요인이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자, 이제 또 퀴즈가 있어요. 어, 성인들도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될까요? 될까요? 다 컸다고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성인들도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성인들도 성장 호르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드세요. 단백질 섭취 잘 하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잘 때 나오고, 운동할 때 나오고, 똑같아요. 단백질 섭취 잘할 때 나오고 똑같습니다. 어, 근데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 이런 증상이 벌어져요. 첫 번째, 기억력 감퇴.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정서불안. 성장 호르몬이 이 정서랑도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그리고 살이 쪄요. 그리고 골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체온 조절이 기능이 저하가 오고요. 심혈관계 기능이 장애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일단 건강해야 돈도 열심히 벌고 아이들한테도 지원도 빵빵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아이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중요하니까 이 성장 호르몬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 그렇다면, 어,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요지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키 크는 운동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운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키가 크게 하는 운동은 따로 있어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하는데, 논문에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맞춤 성장과 키 성장이라는 논문이에요. 한라대학교에서 나왔고요. 몇 년 전 거죠. 어, 맞춤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맞춤 운동 하느냐에 따라서 키가 어떻게 클 것이다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논문을 낸 건데 맞춤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으로 몇 배가 증가한다고요? 어마어마하죠. 25배에서 45배까지 증가가 됩니다. 어, 그렇다면 맞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잘 해야지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어떤 운동이 맞춤 운동인가? 이 논문을 다 살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요약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유연성, 유연성, 그 다음에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산소. 이 세 가지를 골고루 할 때입니다. 골고루. 어떠한 한 운동을 엘리트 운동처럼 뭐 줄넘기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근력 운동, 헬스만 죽어라 시킨다고 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유산소, 뛰고, 그 다음에 들고, 째고, 이거를 골고루 하는 겁니다. 골고루.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한 운동을 죽어라 시켜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시켜주세요. 그래야만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한 가지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계속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호기심을 자극시켜 줄 만한 운동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병행해 주자라는 겁니다. 이게 맞춤 운동입니다. 어떠한 운동이 맞춤 운동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맞춤 운동입니다. 어,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운동을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유연성 운동이에요. 유연성 운동. 수평이층이죠. 이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논문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양하게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수준에서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맞춤 운동이란 뭐냐에 대해서 볼게요. 맞춤 운동은 운동의 강도와 그다음에 시간, 방법을 알맞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알맞게가 뭐냐면요. 바로 체력 수준에 맞게끔 설정하는 건데, 이 체력 수준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30분 이상 해주시면 되시고요. 땀이 조금 삐질삐질 나는 정도. 요게 맞추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른 거를 해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애가 혹사됐어요. 그렇다면 뭐가 증가될까요? 스트레스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사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30분 정도 이상을 하게 되면 되고 땀이 삐질삐질 나면 그게 가장 적절한 운동의 맞춤 강도이겠다. 맞춤 운동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 좋아요. 자, 다른 논문을 한번 한 편 더 살펴볼게요. 이 논문은 뭐냐면 성장 단계별로 맞춤 운동 신장 학생들의 잘 안 크는 애들에게 신체 구성 그리고 운동계의 기능 및 키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나온 논문이에요. 어떤 저기 결과가 있었냐면요. 키 성장에 있어서 체지방률의 증가나 감소, 그러니까 살이 찌고 살이 빠지는 거는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살이 찌면 뭐 어르신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살 찌면 괜찮아. 살쪄도 괜찮아. 그거 다 키로 갈 거야. 라고 했는데 논문을 보니까 살이 찌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살이 찌는 겁니다. 살 찐다고 해서 키가 크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 되게 많죠? 살 찐다고 해서 키가 크는 거 아닙니다. 살 찌는 건 뭐다? 그냥 살이 찌는 거다. 그냥 살이 찌는 거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먹으면, 단백질 잘 먹으면 잘 클 수 있죠. 하지만 살찌는 거는 그냥 살로 찌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기면서 스푼 얘기지만, 살찐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살쪘으니까, 저거 키로 갈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요거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면 좋은 것들, 유연성에 좀 더 집중해보자.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논문에 보니까 이 유연성 운동을 하게 되면 희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 다시 한 번 더. 이 논문에서 보니까 다른 운동들도 많은데, 유연성,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희성장에 가장 도움이 된다. 그리고 뭐도 잘 온다? 잠도 잘 온다.
일석이조입니다. 잘 자야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 했죠? 그런데 잘 자게 되는 게 뭘 하면 된다? 운동을 하면 되는데 운동 중에서도 유연성, 스트레칭을 많이 시켜주면 어,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너무 먹일 필요는 없어요. 고기 많이 먹이면 살 많이 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식품으로 섭취해 주시고 운동 꾸준히 시켜 주시면 어, 살찌지 않고 또 키가 잘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누가 설화 리더님께서 점점점점 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꼭 챙겨서 이것들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요.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 벌스리스, 그다음에 키 성장에 방해되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뭐, 여러 가지가 도움이 돼요. 그런데 키 성장에 도움되는 운동은 뭐냐면요. 상하로 움직이는 어떤 운동이죠? 가로 운동일까요? 세로 운동일까요? 바로 세로 운동입니다. 세로 운동. 어, 가로 운동이 아니라 세로 운동이에요. 가로 운동도 많아요. 가로 운동도 되게 많아요. 근데 세로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들을 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많죠? 태권도, 뭐 농구, 발레, 핸드볼 뭐 이런 거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줄넘기 해주시면 뭐 새로 운동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지 운동 하지 말고 몇 개 하자? 축구. 축구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굳이. 음. 왜냐면 축구는 단체 운동이잖아요. 그쵸?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기가 조금 그래요. 뭐 안 하는 것보단 좋겠지만, 수영.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수영, 요가 도움 됩니다. 자, 수영이 과연, 키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제가 이 퀴즈가 있잖아요. 모든 운동이 다 좋을까? 이 다 좋을까라고 물으면 다 좋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신 우리 리더님께서 수영은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과연 수영은 도움이 될까요? 맞아요. 질문과 동시에 질문해 주셨는데 답까지 해주셨어요. 맞아요. 질문해 주셨는데요. 답을 너무 올바르게 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저희? 맞아요. 수영이 대표적인 가로 운동이에요. 수영이 대표적인 가로 운동이에요. 뭘 많이 사용할까요? 발도 많이 쓰지만 손을 많이 사용을 하죠. 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키 성장에 있어서는 어디가 주로 신체 구조상 어디가 많이 자극이 돼야 될까요? 다리가 자극이 많이 돼야지 하체가 자극이 많이 돼야지 어떻게 될까요? 키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우리 팔뚝에도 성장 호르몬이 있고 여기 손목에도 있잖아요. 아까 봤듯이. 근데 여기를 엄청 자극해요. 손이 커지겠죠. 팔이 자라겠죠. 하지만 키가 어떻게 될까요? 자랄까요? 팔이 자라지 키가 자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이 대표적인 가로 운동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이 다 도움이 되진 않아요. 사실 조금 더 효과적인 거를 하면 되겠죠. 맞아요. 고릴라 체형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아이가 편식이 심한데 운동이라 또 하면 당연하죠. 운동을 잘 하면 배가 고프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뭘 먹어도 맛있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이 선순환을 되게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잘 하게 되면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면 편식하던 것도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영 나와요. 어, 수영은 왜? 라고 하는데 수영은 상체 위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끼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직접적인 키 성장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부하는 운동은 좀 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뭐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 조금 이따가 Q&A 시간에 제가 다 답해 드릴게요. 진도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거 시키지 마시고 여러 가지 골고루 시키자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뽑으라면 전 이거 시킬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성비 최고입니다, 이거. 전 제 아이에 이거 계속 시킬 거예요. 저도 같이 할 겁니다. 어, 리더님들도 이거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피 테스트입니다. 버피 테스트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최고의 가성비 키성장 운동이냐면요.
제가 현직 물리치료사기 때문에 제 말을 많이 믿어도 됩니다. 저도 우리 그 아이들 오면, 제가 키성장 그 송파에서 일하고 있는데 되게 많아요. 학교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전 이거 반드시 시켜요. 그리고 홈 엑서사이즈로 반드시 숙제를 내줍니다. 단시간 내에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30분만 하면 이거 땀 삐질삐질 다 납니다. 어,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트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냥 땅바닥에서도 가능해요. 그리고 난이도 조절에 용이합니다.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잖아요. 1번은 서 있는 자세. 또 두 번째는 손바닥과 무릎을 굽혀요. 세 번째는 엎드려 뻗쳐하고 팔굽혀 펴기 하고 네 번째는 다시 2번 자세로 왔다가 다섯 번째가 됐을 때 살짝 폴짝 띄워줍니다. 요거예요. 요거 10번만 해보시면요. 힘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새로운 운동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버피 테스트 하시면 되시고, 이거를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1번과 2번, 3번 갔다가 1번, 2번, 3번 요것만 반복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에도 우려가 없어요. 왜냐면 안 뛰면 돼요. 안 뛰면 층간소음 해결되고요. 난이도 조절할 수 있고, 횟수 조절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와 같이 함께 오늘 강의 끝나고 꼭 같이 한번 해보세요. 되게 도움이 좋습니다. 한 이거 5분, 10분만 해도요. 땀 삐질삐질 다 나요. 그러면 키성장 운동 오늘 하루 다 한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운동을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음, 살도 빠지고, 어, 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몸매도 이쁘게 될 거고, 키도 더 클 거고, 비율도 좋아지고, 그렇죠? 같이 하면 우리 리더님들도 살 빠지고, 맞죠? 성장 호르몬 잘 나오고, 너무 좋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아이가 같이 옆에 있다면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제가 다 만든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키 성장 기업이 있어요. 그 회사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제가 실제로 만들어 드립니다. 고양이 자세 추천드립니다. 고양이 자세. 고양이 자세. 우리 고양이 자세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옆으로 엎드려 누워서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네발기기라고 해요. 이 네발기기 자세에서 하거든요. 어깨와 척추 라인이 수직이 되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진대로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다른 거를 고정해 놓고 이때 키포인트가 다른 데를 고정해야 돼요. 다른 데 고정하고 어디를 움직일까요? 골반은 앞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움직여 주시면 어디가 펴지냐면 일자어린 아이들도 커브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숨은 키가 찾아지기 시작해요. 원래 꾸불꾸불 해야 되는데 일자로 바로 놓여 있기 때문에 키가 작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키가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꾸불꾸불한 것들이 꾸불꾸불하게 이제 S자를 만들어 주시면 숨기가 찾아집니다. 그리고 골반 경사 도움 운동이에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키가 자라는 거에 대해서도 유연성에도 아주 좋은 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후방 굴곡, 그리고 앞으로 갔던 골반을 천천히 뒤로 꺾어 주시면 되세요. 이때도 어깨와 다리는 고정해 놓고 골반만 뒤로 꺾어 줍니다. 요거를 천천히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척추뼈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아,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추천드릴 스트레칭, 숨은 키 찾기 운동은요, 바로 이겁니다. 흉추 신전 운동이에요. 등 펴는 운동이에요, 등 펴는 운동. 뭐냐면, 아까는 엎드려서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벽만 있으면 돼요. 벽에 기대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다리를 한쪽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고요. 지렛대를 삼아서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 주시고, 손을 요렇게 깍지를 껴주세요. 그리고 지렛대로 쭉 앞으로 벽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등이 펴지기 시작할 거예요. 사진과 같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왜 등을 피라고 하는 거냐면 척추 중에서도 어디 뼈가 제일 많을까요? 등뼈가 12개로 가장 많아요. 그래서 등이 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키가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도 없고 키가 작아 보일 수밖에 없고 키가 10cm일 게 8cm, 7cm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운동 기억해 하셨다가 숨은 키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어, 성장기 발달에 있어서 이 키성장 그 교정 때문에 오시는 분들 꽤 있어요. 아이들은 모르는데 어머니들이 걱정하셔서 애를 끌고 와요. 그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를 받으면 한 2cm에서 3cm가 큽니다. 키가 진짜로 2cm에서 3cm 큰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걸까요? 숨어 있는 키가 펴지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제가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요.
제가 엑스레이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진적인 성장을 한번 여러분들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습니다. 12살 아이, 12살 아이. 보시면,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2023년, 작년이죠. 작년 8월 26일에 왔거든요. 얘가 저랑 2달 정도 했어요. 10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뭐, 이게 뭐, 뭐가 있고, 뭐가 학원 가야 되고, 이럴 때 좀 빠져먹은 적도 있는데, 주 1회 정도 해가지고 10번을 정도를 했어요. 45분 정도 치료했거든요. 한 번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0번 받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바뀌어 있죠, 체형이. 어, 이렇게 바뀝니다, 아이들은. 근데 성장기 아이들은 이렇게 바뀌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성인인, 영맘 여러분들은 이 정도 효과가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급진적으로 체형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린 다 자라기도 했지만, 이 아이들은 어떤 게 부족하냐면, 이렇게 비포일 때 이 사진을 보면 너무 이렇게 구부정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자세인지를 몰라요. 이게 잘못된 자세인지를 모르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인지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10번 치료하면 이렇게 쫙 펴집니다. 이 아이 키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이 아이 무조건 컸어요. 이 어머님 저 볼 때마다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연락을 하시거든요. 뭐 저한테 뭐 감사하고 고마운 것보다는 이 아이가 인지만 하게 되면 이렇게 자세가 잘 교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들의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자기 자세가 키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의 키는 누가 찾아줘야 된다? 어머님들, 그리고 리더님들이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 성장에 대한 뭐 자세 교정을 계속 해주시면 2달 남짓한 시간대 이렇게 크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기도 좋고, 맞죠? 그러면 뭐 놀림 받지도 않을 거고, 요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런 고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운동 하시면 다 이렇게 커요. 제가 아까 알려드린 운동으로 저도 이렇게 했어요. 버피 테스트 하고, 흉추 신전 운동 하고, 그다음에 고양이 자세 하고, 요렇게 저랑 같이 운동한 거야. 그렇게 하면 요렇게 될 수 있다. 뭐 저만큼 아니지만 요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라목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릴 게 너무 많네요. 너무 재밌어요. 저도 하면서. 키성장, 진실하고 거짓입니다. 퀴즈 타임이 돌아왔어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성장,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OX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성장판은 여자아이가 더 빨리 다치나요? 맞습니까? O입니까? X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정답은 O. 아까 몇 살이라 했죠? 남성이 약 2년 정도 더 많이, 어, 성장한다. 좀 더 간다. 그리고 여자애가 조금 더 빨리 다친다라고 했습니다. 개인 차이는 있죠. 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성장판이 다치면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을까요? 군대 가서도 키 클까요? 군대 가서도 키 크나요? 전 안 크던데. 저는, 안 크더라고요. 성장판이 다치면, 의학적으로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X예요. 이거 X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X입니다. 제가 아까 고친다는 게, 어, 이거 X입니다. X. 이거 아니에요. 크는 사람은 있지만 이 일반적인 의학에서는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어, 숨은 키는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키가 성장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음, 맞아요. 덜 다치거나 그랬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키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칼슘이다. 칼슘 막 우유 먹으라 하잖아요. 칼슘이 중요할까요? 칼슘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뭐 중요하다 했어요, 제가. 단백질 중요하다 했잖아요. 단백질. 단백질. 이거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칼슘 중요하지만, 골고루 먹어야 돼요. 단백질과 성장기 중요한 것들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단백질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번째입니다. 성장통 키 크는 신호다. 자, 성장통 막 이렇게 무릎 아파 하잖아요. 이거 키 크는 신호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건 마지막 문제 좀 어려워요. 맞죠? 의견이 분분해요. XO, XO, 영양소 부족 막 많습니다. 정답을 한번 볼까요? 정답은 O 맞습니다. 성장통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하지만, 주로, 어디 나타날까요? 주로 양쪽 나타날까요? 한쪽 나타날까요? 양쪽 같이 나타나는 경우 많아요. 왜? 양쪽이 다 성장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상체보다는 어디?
하체의 경우, 키가 크는, 키 성장이 직접적인 관절인 하체 관절에 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이럴 때는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시거나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요. 근데 이 성장통이 막 계속 가. 애가 한쪽으로 계속 아파. 그럼 어디 가봐야 될까요? 그래, 너 성장하고 있어가 아니에요. 이건 병원 가봐야 돼요. 이건 병원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가 맞긴 하지만 한쪽으로 계속 아프다, 편측으로 아프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병원을 가보셔라. 저희가 나 제안할까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가 키 크는 신호가 아니라 통증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딱 50분, 51분 맞췄는데 어, 이제 Q&A 시간을 얼른 빨리 제가 받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에 대해 궁금한 Q&A 그리고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 DM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운동하기 좋은 시간, 운동하기 좋지 않은 시간 따로 있을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운동 시간은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어떻게 왜 해야 되죠? 꾸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성장통은 통증 부위가 정해져 있나요?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주로 하지 관절입니다. 발목, 무릎, 고관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발바닥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푸코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발바닥 아니에요. 발바닥 아니에요. 발바닥 성장통 아닙니다. 단백질을 언제 먹는 게 좋나요? 저는 주로 아침을 시작하는 첫 타임에 먹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딜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잊어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아침 먹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아침 대용으로도 괜찮지만 습관을 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좋습니다. 아침 추천 드립니다.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먹는 시간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야구, 운동은 어떨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배드민턴 막 2시간, 테니스 뭐 2시간, 스쿼시 2시간 이렇게 하면 힘들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 버피 테스트나 버피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라. 골고루 해라. 척추측만 어떤 운동을 해? 이거는 전문가한테 가셔야 돼요. 척추측만 저도 뭐 이제 교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척추측만은 되게 많거든요. 어, 그냥 선천적인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어떤 운동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그냥 병원 가셔야 돼요. 측만증 잘 치료하시는 선생님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뼈 나이 17세로 나온 중3은 뭘 위주로 해야 될까요? 버피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버피 운동 하세요. 골반이 틀어진 몸은 25cm 바이크 운동하면 안 되나요? 25cm 바이크가 바이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이크? 자전거? 자전거를 그냥 간단하게 유산소 정도로 타주시면 되세요. 근데 강도를 너무 높여서 올리시면 안 됩니다. 우유를 많이 먹는 건 어떻게 생각? 우유에 얘를 태워 먹으세요. 우유에 얘를 태워 먹으세요. 그럼 해결되죠? 내 살이 발바닥이 아팠는데 왜 그럴까요? 이건 너무 광범위하긴 해요. 발바닥이 아픈 이유가 되게 많은데, 근데 이게 성장통과는 조금 아닐 수 있어요. 음. 고2 여자애는 이미 끝났나요? 고2면, 네, 조금, 이제 성장판 검사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끝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건 자세한 건 검사해봐야 되겠죠? 어, 이거 리더님께서 제가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계속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할게요. 단백질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어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소화력이 높아져요. 운동을 잘 해주시면 소화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드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소화력이 높아집니다. 물 드실 때마다 한 스쿱씩 넣어서 드시면 되십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인데 연초에 생리 시작했는데, 그럼 키가 많이 안 큰다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 생리가 시작되면 조금 이제 지체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운동해 주시고, 오는 생리 막을 수는 없어요. 오는 생리 어떻게 틀어 막겠습니까?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그 이전에 사실은 조금 더 이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5학년 여아인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지금부터 필수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그 전에 조금 커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좀. 우유 많이 먹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성장 호르몬 주사 전 추천 안 드립니다. 추천 안 드립니다. 저희 조카들이 살이 찌니까 다 키로 간다는데, 아, 이거 아니에요. 살찌니까 다 키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적 운동 아닙니다. 자전거, 예, 자전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전거 그냥 타세요.
아이가 잘 때 구부러 자는데 키에 지장이 있나요? 키에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누운 자세,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그냥 누워 있는 거, 이게 좋아요.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많습니다. 만세, 이거 안 좋습니다. 만세 최악이에요. 목 건강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바로 누운 자세, 팔 이렇게 뻗어서, 알겠죠? 이 자세, 좋습니다. 디스크 수술 후 운동을 처음에 무엇을부터, 디스크 수술을 왜 했는지가 중요해요. 아이일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는데, 어른일 경우에는 병원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맨몸 운동 먼저 시작하셔서 코어 잡고 이렇게 하셔야 되세요. 코어 운동이 중요하죠. 코어 운동이 플랭크는 아니에요. 전 복식 호흡부터 시킵니다. 코어 운동은. 유산소, 근육 유연성을 골고루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매번 골고루 섞어서 하는 것인지, 오늘 유산소, 내일, 어, 이렇게 섞어서 하셔도 되시고, 오늘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고요. 좀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돌아가면서. 아이들도 하고 싶은 운동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 섞어 놓은 게 버피예요, 버피. 버피 운동이에요. 과체중 유아, 버피 운동 체중하면, 도움 되죠? 도움 됩니다. 어. 29개월 여자애가 팡팡 뛰는 운동도 29개월 29개월이면 아직이에요. 급진기는 좀 덜 뭐, 키 크는데 도움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계속 팡팡 뛰는 거 조금씩 하셔도 되세요. 버피 운동할 때 매트는 따로 구입하나요? 저는 따로 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발바닥이 아프기도 하고, 발이 차가울 수도 있고, 그냥 가벼운 이불 놓고 할 수도 있어요. 얇은 이불. 층간소음 때문에도 중1 남학생 일자 척추 진단받았습니다. 키 성장에 지장이 있죠. 키 성장에 지장이 있죠. 키 성장에 지장이 있다기보다는 자꾸 비율이 안 좋아 보일 거예요. 자꾸 구부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등이 굽으면서. 발목이 자주 아픈 아이, 성장 동일 가능성이, 발목이 어디 아픈지를 잘 이렇게 유심히 물어보셔야 돼요. 발목이 여기 아프면 괜찮은데, 이쯤에. 발바닥이 아픈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 발목 관절이 아픈 거는 성장 통일입니다. 단백질 섭취 시 식전 식후 상관없을까요? 더 흡수가 잘 되면 그렇진 않아요. 식전 식후 상관없는데 전 무조건 아침입니다. 1.5 교정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1.5 이거는 제가 따로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세미나를 제가 따로 진행하는 거고 제가 교육이사기 때문에 이제 물리치료사들 상대로도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물리치료과를 가기도 하고 1.5는 호흡도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등 펴는 거 있죠. 등 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목이 어디에 있어요? 인체의 가장 꼭다리에 있습니다. 꼭다리에 있습니다. 이것도 뭐 혹시 나중에 이거는 진짜 1시간짜리예요. 그래서 따로 불러주실 수 있으면 따로 불러주세요. 목이 인체 꼭다리에 있기 때문에 얘만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턱 당기면 우리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물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자? 과정에 골반, 등, 허리 여기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목은 일자목 교정됩니다. 초삼아들이 엑스바디 찍고 자세가 좋지 못하는 결과를 받고 가끔 발목이 아프다 합니다. 할 때 발목이 아파서 못 달리겠다 하는데 자세 교정 치료를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엑스바디 이미 찍었으면 이미 조금 체형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발목이 아픈 거는 산발 계속 지속적이면 문제가 있는 건데 잠깐 뛸 때 조금씩 아픈 거면 괜찮아요. 위가 좋지 않은 성인은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가 좋지 않은 거는 일단 달게 조금 드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꿀과 같이 섭취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게 괜찮아요. 12세 남아 엎드리는 거 최악인데? 안 좋은데?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엎드려 자는 거.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척추 수술 후 관리, 어떤 척추 수술을 했을까요? 운동과 먹는 거. 말씀하신 강의 그대로 하면 안 될까요? 네, 요런 질문들은 저한테 인스타로 다이렉트 메시지, 로 해주시고, 지금 요런 강의도 찰칵찰칵 한 번씩 찍어서 저한테 스토리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저도 같이 이제 답변 드릴게요. 잠의 질이 중요한데 잘 때 움직이는 않다는 건 잠의 질이 좋지 않은 거죠. 잠의 질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 현재 성장 주사 맞고 있는데, 아,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좀, 이게 너무 요런 거에 이제 의존하면 사실은 그거에 또 우리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냥 그거에 또 순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요렇게 하면서 반드시 운동과 섭취하는 거, 섭취 같이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아미노산 스코어 100 제품인데도 소화가 안 되는 경우, 저는 달게 드시라고 해요. 이게 다 보편적이진 않을 수 있어서 달게 드시면 조금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안짱다리거나 까치발 걸음을 걷는 자세들, 자세 교정 치료 좋아지죠. 이건 좋아집니다. 뒤꿈치가 자꾸 아프다고 하는데, 계속 운동해도 되나요? 한 번씩 아프냐, 계속 아프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씩 아프면 해도 되고요. 근데 계속 아파. 운동 안 하는데도 아파. 이러면 조금 문제 있어요. 아침에 밥 먹으라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 단백질만 먹어도 뭐 크게 상관없는데, 이때는 골고루 드셔야 돼요, 사실은.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방도 드셔도 되시는데,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만, 골고루 드세요. 매트리스 사용 안 하는 게 좋다는데. 그러니까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척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지.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어, 저도 하드한 매트를 좀 강조드립니다. 좋다라고 해요. 중일인데 단백질 식품을 먹기 싫어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는 고민하셔야 돼요. 리더님들이 고민하셔야 되세요. 아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어떻게 하면 얘가 좀 올바르게 먹을 수 있을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가 관건이죠. 이건 고민하셔야 됩니다. 뚜렷한 방법은 없어요. 근력 유산소 운동하면 키 크나, 그죠? 다이어트 하면 키 큰, 다이어트와 관계없다 했어요. 그 다이어트와는 관계가 없어요. 다이어트는 그냥 살 빼는 건 살 빼는 거고, 근데 근력 운동을 하면서 이제 다이어트가 되겠죠. 근데 살이 빠진다고 키가 뭐, 그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임 보았는데, 저학년까지는 복부 전만 와서 도수 치료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도수치를 하잖아요. 제가 진짜 환자 많이 보거든요. 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환자를 봐요. 그리고 환자가 더 있으면 뭐 따로 또 센터에서 치료해드리기도 하는데 이 치료사 잘 만나야 돼요, 사실은. 이게 치료라는 게 도수치료라는 게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잘 받으면 좋을 것이고 잘 못 받으면 이게 뭐 조금 죄송스러울 수도 있죠. 음, 도움은 되죠. 수면 시간 10시는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수면 시간보다 깊은 잠을 자면 괜찮다고,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지켜주셔야 되세요. 수면을, 이거가 다 우회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성장기 때 정해져 있어요. 뭐, 우리가 어른 돼서 키 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키 크는 시기는 정해져 있고, 키 크는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힘들어도 이거는 어느 정도는 지켜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이 합리화가 계속되기 시작하면 자꾸 뭐 다른 방법을 어, 찾아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 건 아닙니다. 아, 옆으로 누워서 잠이 오는 경우 잠은 그냥 전 자라고 해요. 근데 정상적인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바로 누워 자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잠은 그냥 안 자면 또 속상하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10시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잠은 편하게 자라고 합니다. 아, 좋아요. 미네랄 부족으로 나온 7살 남자의 혹시 성장 호르몬과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관련이 있을 겁니다. 고의가 수면 시간 지키고 운동 꾸준히 하면 얼마까지 클 수 있는지는 이건 검사해 봐야 됩니다. 그로잉 랩으로 가십시오. 어, 분당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렇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요거를 카메라로 한 장씩 찍어 주시고요. 찍어 주시고 제 인스타 스토리에 한 번씩 저를 언급하기를 해주시면 저도 팔로우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지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 또 여러모로 궁금하신 것도 많이 물어주시고 저도 스토리에 이렇게 답변으로 올려드릴게요.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긴 시간, 그리고 또 잠 오는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일단 또 다음에 뵐 수 있으면 또 양질의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겁게 또 재미나게 강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리더님들이 또 감사하다는